Liz, can you come up and say hello to everyone briefly? Okay, I got 1 minute for you, right? Well, thank you, Kevin, for inviting me. It's been so nice. This is the second invitation I've received from Kevin and to spend some time with the Korean community. I brought my son Spencer. It took us 1 hour and 25 minutes in traffic to take a 30-minute ride, so I apologize for a little wait. This will be his first time being introduced to the Korean community. I'm so blessed to be here. Thank you all, and thank you, Kevin. 오신 우리 한국 분들은 다 기빈입니다. 누구를 빼놓고 누구를 또 소개하기가 뭐하니까 우리 모두가 기빈인 걸 아시고 이렇게 제가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연회는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식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강연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식기도 해주세요. 식사를 다 하시고 나면 집에 가시기 바빠가지고 우리 상임 이사님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을 것 같아서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 4월에 LA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LA 폭동이 있었습니다. 백인 경찰이 운전하는 흑인 로드니 킹이라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그런 장면을 또 신문에 아니면 SNS에서 또 찍어가지고 이렇게 대서 이렇게 난조를 하는 바람에 법원에서 경찰들이 무죄를 판결을 받자마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그런데 정작 폭동에 피해를 입은 것은 한인들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요. 한인들의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받고 또 경제적으로 3억 5천만 달러라는 그런 손실을 입을 정도로 커다란 손실을 입었었던 그런 폭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한인들이 보상을 받은 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인들도 또 정계에 발을 좀 내딛고 또 우리들끼리 좀 뭉쳐야겠다는 그런 뿔뿌리 운동을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뿔뿌리 운동의 파운더고 또 지금 그 중심에서 지금까지 견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김동석 상임이사께서 우리들의 생활에 또 통일에 관한 그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는 도중이지만 우리 김동석 우리 상임이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살면서 워싱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하면은 우리 뉴욕의 이웃인 줄 알고서 이웃집 가는 식으로다가 3시간 전에 떠났는데 30분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막 들어오면서 저하고 똑같이 30분이 늦게 우리 박효성 대사님이 늦으셔가지고 저도 조금
연대가 이거더라고요. 연대. 혼자 늦었으면은 조마조마하고 굉장히 불안한데 우리 저 박 대사님이 늦으시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되고 여하튼 여러분들 식사 중이지만 식사는 사실 나누는 거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많이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좀 견디시면서요. 도대체 지금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뭔가 어디쯤 있나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사는가 전체적으로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한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원 오브 마이너리티의 입장이고 또 분단국가 출신의 이민자고 또 여기서 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에 시민으로 후세대를 키워나갈 우리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생각만이라도 사실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해야 됩니다라는 게 이렇게 잘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절 소개해 주신 분이 92년 LA 폭동 이후에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에서 서바이브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이 프로텍션 이 키가 있어야 된다. 정치적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모범 시민이 되는데 미국 다인종 사회 모범 시민은 참여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참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치 참여 그 부분을 지금 한 25년째 그 뉴욕의 기반을 가지고 하다가 저는 이게 여러분 30년입니다. 30년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다 안 되니까 다들 접고 그런 거에 반복이었는데 30년까지는 한번 견뎌보자 해가지고 그래도 동포들이 많이 지지하고 성원하고 지원해서 여러분 올해 워싱턴에 저희가 괜찮은 사무실을 냈습니다. 정미호 회장님께서 오늘 자리를 만드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 저녁에 평통이 주관하는 행사에 다니는데 컨그레스 멤버가 온 게 처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국의 정치력을 만들어 가는데 미국의 절반이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입니다. 근데 정치인들한테 이 대통령한테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공화당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무리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열심히 잘해도 캘리포니아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한 표도 갖고 올 수 없어요.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텍사스에 가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못해도 가만히 있어서 텍사스는 다 트럼프 겁니다. 이번 중간선거에 왜 플로리다가 저렇게 끝까지 지금까지 했냐면 그 다음엔 플로리다입니다. 29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플로리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시는 여기가 중요한 데예요. 펜실베니아. 아까 참가하셨던 브라이언 의원님이 세컨텀입니다. 리일렉트 재선이 되셨어요. 저는 여기에 모셨으니까 다들 가셔가지고 왁짝지껄 재선을 축하한다고 막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커미티가요 외교위원회에 계세요. 여러분 브라이언 의원이 여기 우리 한인 동포들만 있는 너무 바쁩니다. 지금이 재선되신 분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한 5분이라도 오신 게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특히 외교위원회에 계시니까 지금 제가 제목을 갖고 온 게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지금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역할이 뭔가 그런 분들을 움직여 가지고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튼튼히 하는 일인데 저는 정미호 회장님 실력에 아주 놀랐습니다. 미처 몰랐는데 이게 US 하우스 멤버가 지금 저녁 때 근데 우리 회장님은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왜 빨리 가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고 우리 사실 만나가지고 우리랑 관계를 맺어야 되실 의원으로 딱 정했었습니다. 재선되는 거 보고요. 펜실베니아가 비교적 공화당주였습니다. 이제까지 공화당주였었어요. 13명의 공화당 하원과 5명의 민주당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지지난주 중간선거 끝난 다음에요. 9명의 민주당, 4명의 민주당 의원이 늘었어요. 그럼 이게 공화당 스테이트로 있다가 블루웨이브가 민주당 바람이 불어가지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소수개인 한인들한테 너무나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워싱턴 이너서클이 해체가 되는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미국 주류사회가 구멍이 생겼어요. 그러면 힘이 약한 소수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저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드디어 애시안들한테, 특히 애시안 중에서도 소수인 우리 한인들한테도 정치 참여, 정치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아시겠지만은 살고 있는 거는 그냥 존재하는 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거는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럼 지금 미국이 이렇게 변해요. 여기에 오신 분 중에 한국에 사는 친구가 미국에 놀러 오면은 여기 한 15년 이상 살으신 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영어도 훨씬 잘해야 되잖아요. 뉴욕 LA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에 살고 계시는 한인들도 이제는 미국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그냥 살아가니까 이웃이 우리를 잘 모르고 우리도 이웃을 잘 모르니까 이게 우리끼리 사는 게 결집된 힘이 아니고 고립된 위험한 에트닉이 돼요. LA 폭동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웃하고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미국을 움직이는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는 어떤 통로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26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너무나 갑갑해요. 한인들이 서로 우리끼리 모이면은 수고한다, 너 잘했다, 행사 조직하면 다 잘했다라는 얘기만 하지, 우리가 하지 못한 거, 아직까지 해야만 됐는데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서로 돌아보는 목소리는 진짜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다인종 사회 애시안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애시안에 없습니다. 인도 있고 중국 있고 필리핀 있고 베트남 있고 일본 있고 한국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한국처럼 본국 정부로부터 많은 케어를 받고 도움을 받는 인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한국 쪽에만 생각이 가고 자꾸 이게 대한민국 필라시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필라 한인 사회가. 그래서 제가 오늘 필라 평통은 저녁 자리를 만들고 여러분들 초청한 게 평통 위원들만이 아니고, 평통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필라에 있는 오실 만한 분들을 다 모신 게 굉장히 뜻깊고 의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통은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평통이라는 이름 가지고 미국서 씩씩하게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 정부의 기관이 미국에 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왜 다른 나라 정부 얘기를 합니까? 그럼 평통의 기본 임무는 뭐냐? 우리 동네에 있는 한인들이 미국의 모범 시민이 되도록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 저도 18기 평통위원이에요. 저는 운영위원입니다. 평통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만 되느냐라는 디렉션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논의 구조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요. 한국 권력의 변화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고, 미주 동포 사회는 한국과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가지고 한인 동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잘 활동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이게, 그래서 18기 평통은 여기 평통 위원들 계실 텐데요.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과 더불어 이 세 개 슬로건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정미호 회장님이 여기 이 모임에 강사로 오라 그러실 때 우리는 이웃과 함께 하는 걸로 갑니다. 메인스트림. 저는 사실 주류사회라는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류인데 뭐. 여러분 미국 정치가요. 정치인들이 잘못하니까 시민들이 직접 정치권에 나와서 한 목소리가 나니까 막 권력을 갈아치우고 권력을 만들잖아요. 오바마가 그거고 트럼프가 그거 아닙니까? 그레스루트 풀뿌리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투표를 하고 똑같이 세금을 냈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근데 뭐가 안 돼서 우리가 목소리가 하나 안 되냐면요. 이웃과 함께 안 해서 정말 한인 이 커뮤니티의 모임에 이렇게 연방의원도 오시고 이웃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 자리를 한 거는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있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소식이 굉장히 꽤 큰 뉴스로 전해질 거예요. 평통에서는. 우리가 모범 시민이 되는 데에 이 평통이 이런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주제가 한반도 평화. 전쟁 이후에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분단이 돼가지고 그리고 60년대 중후반서부터 미국의 이민법이 바뀌면서 대거 한국에서도 이민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도시에 한인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고 어려웠던 거는 분단국가 출신이라는 게 어려웠습니다. 분단국가 출신이요. 근데 분단국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뭐였냐면요.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 나라는 반쪽은 적국입니다. 90년대를 지나면서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페레스트로이카, 고르바초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해체되고서 세계는 냉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서 다시 우리만 미국과의 우리 한쪽은 적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게 적국의 시민 중에 하나라고 처지로 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동안 어려운데 미국의 적국인 북한과의 관계의 변화가 오는 게 미국서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슴 설레게 했는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미국의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국의 주류 사회랑 미국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한 1월 달서부터 평창올림픽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인들, 한국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6월 달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썸밋, 정상회담, 이게 우리들한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만일에요, 유태인들의 이스라엘에 관련한 문제가 이렇게 현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어디를 기대를 하고 있냐면요, 이분 말은 못 꺼냅니다. 한국 정부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인 한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건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북한도 우리가 출신 국가니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는 데에 좋은 일이고 우리가 동의한다라는 목소리를 여기에 오신 우리 이웃들뿐만 아니라 아까 왔다 가신 연방의원들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조직적으로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해서 역할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만 이상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제가 만일에 요즘에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선배 되시는 분들, 이민 먼저 오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괴로운 거는, 야, 이 정치력 신장 워싱턴의 사무실을 내가 한 5년만 빨리 열었으면은 이럴 때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만큼 여러분 평화를 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핵전쟁 위협이 나고 그럴 때 가장 염려했던 거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 중에 북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20만 이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의 가족의 문제인데 자기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서 자기를 대표하는 정치인한테 강하게 얘기 한 번 못하고 우리가 칠득입니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주동포의 역할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권이 공짜가 없더라고요. 유태인들이 힘이 세다라는 게 우리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왜 힘이 세냐면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유랑민족으로 그들의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순환을 당했는지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보호한다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지주머니에서 돈을 내니까 힘이 세지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난 중간선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때의 미국의 선거에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열기가 코리안 아메리칸들, 미국의 한인사회에 이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모리 총리가요 2013년도인가 당당하게 미국을 방문. 인도는요 모슬렘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랑 관계를 맺을 때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식사 중이지만은 요걸 꼭 좀 들어주세요. 오늘 저녁 땡스기빙 휴일을 놓고 오늘 같은 날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 명절 준비할 게 많은데도 여기 오셨잖아요. 이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저는 더 이상 바닷물 짜지라고 소금 한 줌 안 뿌립니다. 우리가 오늘 오셨는데 2013년 미국을 방문했던 모리 총리가요 맨하탄에 메디슨 스퀘어에 한 5만 명의 전국에 퍼져 사는 인도계들을 모아가지고서요. 여러분, 인도의 겐지스 강입니까? 그 강 유역 개발을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세요. 호소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통이 있어요. 금 모으기도 하고 다 했잖아요.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왜 성공한 줄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그걸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만 사람들은요, 어떻게, 대만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전화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대만 총통, 여자분 총통하고 전화했었어요. 자기 출신 국가에 대한 애정과 책임, 자기 뿌리에 대한 이런 책임의식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더라. 그렇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뚜렷해야만 미국 다임종사에서 인정을 받더라고요. 한반도 평화 문제로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잘나게 키운 우리 자식들이 메인스트림에 가가지고 좋게 영향력이 있는 어디 누가 있고 영어권에 난 어느 로펌이 있고 이런 우리 2세들이 지금 빨리 모여가지고 이 평화라는 문제가 그대로 잘 가도록 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영어권 2세들이 이런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없다 그러면요, 어디 가면은 연세가 드신 연만하신 분들은 2세들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2세 문제입니까? 그 자식들을 우리가 키웠는데. 아이덴티티여야. 저는 오늘 한반도 평화 문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정책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제 핵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우리가요, 이렇게 공화당 지역으로 있던 펜실베니아가 민주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토스업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 박빙의 지역이 되면 소수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때에 무슨 역할을 할 건가? 모범 시민이 돼야죠. 참여해야죠. 지금이라도 안 되면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해 주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과거의 정부가 어떻게 바꾸고 태극기가 어떻고 촛불이 그런 거가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미주동포들의 정치 참여 운동을 나가면서 가장 조마조마한 게 한국의 권력이 바뀔 때가 가장 조마조마해요. 한국의 권력이 바뀌면은 LA, 뉴욕, 아틀란타, 시카고, 여기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데에 리더십들도 확 바뀌어버려가지고 너무나 요란스러워져요. 동포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치 참여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은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여기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 여러분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이어서 6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하죠. 그리고 2차 판문점 회담 이어가지고 6월 19일입니까? 평양에서 또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회담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남쪽의 국민들, 북쪽의 국민들, 그리고 해외 동포들. 김정은 위원장도 해외 결의 형제 자매를 따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사는 디아스포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사람의 현실이 기본인데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린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코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역량을 구축하는 역량 중에서도 남쪽 국민이 있고 북쪽 국민이 있고 해외 동포가 있습니다. 우린 해외 동포죠. 해외 동포가 정신을 차리면 그 민족이 흥하더라고요. 유태인이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우리 자식들이 해외 동포라는 거. 모국어를 떠나서 사는데 왜 떠나서 사냐? 너희들 부모들이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 줄 아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 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내 뿌리는 거기 있고 마이너리티 중에 하나고 미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가 해야 될 역할이 뭐고, 이렇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으면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아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얘야, 미국 사회에서 메인스트림 빨리 가고 아이비리그 가야 되고 출세하고 프로페셔널 돼서 이러려면은 액센트 문제 되니까 한국말 어렵다, 백인 친구 많이 가져라, 이렇게 동화를 시키더라고요. 주로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그러면요 인종적 벽에 금방 한계를 느껴가지고 다 튕겨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을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이 1985년에 LA에서부터 콜롬비아로 전화가 왔습니다. 맨하탄 콜롬비아 대학에 125가를 중심으로 남쪽에 콜롬비아 대학이 있고 그 위엔 할렘입니다. 85년도. 길 하나를 두고서 저쪽엔 지옥이에요. 이쪽엔 천국이고. 저쪽엔 다 블랙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125가를 조깅을 하면서요, 하루에도 12번씩 생각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오브 블랙인가? 아니면 미국 시민 중에 하나로 나도 하버드 가가지고서 출세할 건가 고민하다, 아니다, 내가 암만 그래도 내 인종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아이덴티티를 거기서 확고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버드 졸업하고 어디로 갑니까? 시카고 슬럼가로 갑니다. 정치 참여 운동하지 않아요? 2000년도 민주당 컨벤션이, 데모크라틱 컨벤션이 캘리포니아 LA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리노이에서 시카고에서 오바마가 거기를 한번 가려고 갔는데 크리덴셜이 없어서 전당대회를 못 갔어요. 2000년대. 그런데 정치 참여 운동을 해가지고 그 기반을 가지고 8년 만에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사회가 참여하면 뭐든지 되는 거죠. 우리 애들은 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땡스기빙 직전에 중요한 시간에 오셨는데 단 한 분이라도 내가 키우는 우리 애는 어떨까? 돌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쯤 됐으면은 좀 주류사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우리 2세들이 모여야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잘 이만큼 갔는데 하원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원이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스트레이티지가 전쟁 방식이 아니고 대화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지난 중간선거 동안에 제가 한 15분의 민주당 쪽의 하원 의원들 선거에 개입하고 가서 만나봤어요. 다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내가 알고 이걸 가지고 서로 협의해야 된다. 속도는 늦춰지죠.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거는 금방 해야 될 게 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10번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끼리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뉴욕, 뉴저지 이론에서 유권자 등록 운동을 한 15년 하면서 한 3만 명의 투표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말로 투표하게 하고 우리말 웹사이트 만들고, 그러니까 투표를 많이 하게 돼 투표율이 올라가가지고 연방의원들을 사겨가지고요. 한국과 미국 간 비자 웨이 프로그램이에요. 한미가의 관계를 결속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오신 손님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요, relationship입니다. What is good relationship between US and Korea? 우리 부모가 있는데, 시민의 부모도 있고 형제가 있는데 너무나 정당한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첫 번에 성과를 낸 게 90일 동안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미국 올 때 무비자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잊어선 안 돼,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태평양 전쟁 때 일본 군인이 20만 이상의 아시안 여성들을 군인 성노예로 납치해 가가지고 부려먹는 거. 이거를 미국 정치인들이 후대들에게 교육시키자고 결의안 만들고, 요게요, 여러분, 요게요, 뉴욕에서 만들어낸 한 3만 명의 한인 유권자를 가지고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전달을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문제는 안 해서 그렇지더라고요.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1번도 그렇고 10번도 그렇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 참여 통해 가지고 정치력을 만들어 가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시고 우리 그 회장님 중심으로 이웃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좋으니까 이 바쁠 때 제가 지금 저 일렉티드 된 의원이 얼마나 바쁜지 아는데 저 많이 세컨텀이에요. 2년 하셨어요. 아까 오셨던 분이. 근데 이제 저 많이 늙으셨더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금방 됐는데 소개할 때 연방을해서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오신 걸 보니까 여러분들 있는 그 자체의 정치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웃 되시는 분들도 여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게 인정이 되니까 오셨는데, 이런 폭을 좀 넓혀 나가고 이런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그렇게 나가는 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연할 내용은 사실 미국의 인구 비례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드라이빙이 잘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에서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 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딱 뵈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시작합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미국이 여기 주목해 보세요. 미국은 인구 비율을 화이트과 칼라로 나눠집니다. 화이트과 칼라. 백인과 비백인. 지금은 백인이 한 60% 되고 한 40%가 비백인이에요. 비백인에서는 제일 많은 게 히스패닉, 그 다음에 블랙이고 그 다음에 에시안이에요. 이게 세 개. 그 이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시아는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도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일본, 베트남, 그 다음에 한국, 그래요. 이렇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분류하고 인구 비례는 그래요. 그런데 60%의 백인이 유권자 숫자로 가면 75%가 됩니다. 이게 투표하는 사람으로 가면, 턴아웃으로 가면요, 거의 87%가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민자들에 대해서 내가 험하게 얘기해도 당선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이 카운트를 한 거예요.
까보세요. 저 개표해보세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요번에 선거 이발레이션 하는데 애시안들이 지금 계속 이메일 주고받는 거는 이거 갖고 안 된다. 투표율 이거 갖고 안 된다. 블랙이 컬러 중에 블랙이 한 30%도 잘 안 됩니다. 컬러 중에서 유색인 중에서 한 55%가 히스패닉인데요. 히스패닉에 비해서 유권자 수는 블랙이 더 많아요. 투표율도 블랙이 더 훨씬 많죠. 그러니까 무슨 베네핏이 나오고 정치인들이 나오면은 카운트하면요 블랙이죠.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미국이 정확하게 정치 참여에 있구나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이번 미텀 일렉션의 결과물 나오는 거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2016년도 하도 이상해서 트럼프 현상이 하도 이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갖고 저런 리더십이 저렇게 바람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1년 내내 트럼프 뒤를 따라다녀 봤어요. 프라이머리에. 그런데 아이오와 어느 유세장에 가서는 아시안이라고 유세장에서 쫓겨났어요. 한 3,000명 중에 아시안이 오니 아시안이기 때문에. 상식이 안 맞죠, 법에도. 그런데 그럴수록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더라고요. 중남미에서 이민자들 캐러반 행렬이 지금 막 올라오죠.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백인 형제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거기다 대고서 조금 더 이건 전쟁의 방불하는 우리 방어를 하겠다. 방위군도 거기 배치하고 막 그러죠. 그런 커멘트를 그런 트위터를 그런 얘기를 유세장이 할수록 트럼프의 지역은 결집이 되고 확산이 되는 게 중간선거 결과로 나왔어요. 백인들이 인종 편견이 있는 문제보다 소수계의 정치 참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블랙들이 목숨 걸고 만들어낸 참정권인데 내가 투표권인데 내가 투표하고 안 하고 투표했으니까 다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주의를 투표시키고 정치인들한테 돈 내고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 한인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모르는 분 없죠. 똑같은 시대에 나치가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인 거는 홀로코스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독일은 유태인들한테 저렇게 사과하고 저렇게 했는데 일본은 안 하고서 저렇게 나고 일본하고 독일을 막 비교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피해자가 그거를 하려고 해서 노력한 유태인들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 비교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만 뜨면 독일하고 일본을 비교하더라고요.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강한 피해자가 되면 됩니다. 피해자가 강해지지 않으면 그런 건 해결이 안 돼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면은. 1950년대서부터 미국으로 다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다 들어온 유태인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이 유태인들을 거부하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홀로코스트라는 그 처참한 참혹한 인권 유린의 사태를 미국 시민사회에 튼튼하게 만들어놓은 그 노력을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고 자기 발품을 팔고 했던 게 얼마나 진짜 악전고투한 우리말로요. 얼마나 힘든 투쟁이었는지 그거는 비교를 안 하는 게 우리의 약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유태계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 생존을 보호하려고 미국이 만일에요 여러분 미국이 만일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정책을 한다. 미국이 국익을 위해서 팔리스틴을 만들지 않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foreign policy는 이 시장에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어요. 누가 먼저 가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의원한테 어느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뻔하잖아요.
미국이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 국익을 위해서 외교 정책을 했다 하면은 중동 지역에서, 미들이스트에서는요 오일 컨트리를 픽업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일이 안 나잖아요. 그 석유가 나는 산유국들하고서 그렇게 갈등이 있고 전쟁을 하면서도 친이스라엘 정책을 하는 거는 미국 내에 있는 유태인들이 가장 우수한 모범 시민으로 적극 참여를 하고, 주변에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자기 주머니 돈 내가지고 다 도와주고, 이런 노력이 있으니까 힘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거를 만들어낸 유택의 조직에 제가 도대체 참정권 운동을 하면서 한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유태인들의 그런 정치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1998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20년 됐어요. 유택의 핵심 단체 20년 이너서클 멤버가 됐습니다. 그 단체가 다 잘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정치 참여를 해서 미국의 정치권을 어떻게 움직여서 같은 에트닉 유태계들을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를 딱 결속시키는가를 배우면서 지금 이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달에 미 전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한 600~700명씩 워싱턴에 모습니다. 그래서 그래스루트 컨퍼런스라는 거를 2015년서부터 시작해서 2013년서부터 시작해서요. 올해 5회째를 했어요. 내년도 6회째라는데 사실 만 4년 전에 여기 이광수 회장님을 제가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필라델피아에 계신 한인분들도 좀 한번 모아주시면은 제가 와서 한 이틀 워싱턴에 좀 참가해가지고 자기 지역 연방의원을 사무실 찾아가서 현안을 얘기하고 이걸 같이 하자고 해서 그때도 우리 이광수 회장님 이 식당으로다가 저를 좀 불러가지고 여기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 2019년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스루트 컨퍼런스 인 워싱턴 DC에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많이 좀 참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도 그런 유태인들의 모범적인 활동을 얼만큼 카피해서 5년 동안 워싱턴 DC에서 얼만큼 해왔다. 그걸 좀 보여드리고 에이펙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또 보여드리고요. 예. 그걸 우선 동영상을 보여드린 다음에 제 말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돼요. 있는 한 24년 의원하신 에드로이스 의원이 은퇴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가깝게 지낸 걸 고맙다고 이 상패를 하나 만들어드리면서 여기 와서 이제 연설을 하시는데 여러분 맨 처음에 무슨 말씀하신지 아세요? 한 600명 이상, 600~700명 코리안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그랬어요. 독도는 바로 코리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원 지역구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뭘 원하는지요. 유권자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게 정책을 만들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5년만 일찍 워싱턴에서 이 일을 시작했으면은 나는 너무 간절합니다. 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지금 정체되고 촛불 태극기도 그거 아닙니까? 분단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가 졌는데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분단을 해결을 안 돼가지고 20년 이상 할 때 우리끼리 이러고 있는데 그 일을 하자고서 다니면서 투표를 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 역할을 할 게 별로 없는 걸 갖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데 여러분 다 저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 다 이제 그 한국서 태어나셔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런 기회에 평화적으로 한반도와 미국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언제 만들기 어렵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의회에서 미국 연방의회에서 활동한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한국 정부랑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미국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북미 정상회담에 제가 의회에 컨설팅하면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를 임명을 하시더라고요. 조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올림픽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밋 정상회담 하는 분들하고 가까이 봤는데요. 되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처럼 한미 관계가 좋을 때가 없어요. 되게 생각하시면은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을 줄 아는데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거의 4분의 3을 규정짓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관계입니다. 지금처럼 미국의 대통령인 나라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은 때가 없습니다. 한미 관계가 탄탄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데에 미국이 서포트도 하고 그러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수 역할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념으로 한반도를 보는 거는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평화적인 방법에는 이것저것 다 있겠지만은 우리는 평화 얘기하는 것보다 아직까지 전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정묘 회장님이 그 필라의 평통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이 민주평통의 의장이 한국의 대통령이시잖아요.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저렇게 잘 맞아가지고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리면은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전에 좌파 권력이었기 때문에 북이랑 가깝고 북이랑 내통을 하기 때문에 가깝고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제가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갔다 오신 분들한테 자리에서 들었는데 처음에 3월 5일 날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6명의 특사를 보냈을 때 그때 처음 그 북의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정의용 실장이나 그 서훈 원장이나 이렇게 특사들하고 앉아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훈 국정원장은 자기의 대장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적국의 지도자로부터 자기 보스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긴장을 했고 들었는데 1990년대, 92년인가 북방외교 하지 않았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래서 대한민국은 소련하고서 러시아하고서 중국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소련은 대한민국을 승인하고 일본하고 미국은 북한을 승인하고 그래서 교차 승인을 하는 약속을 가지고 이제 시작된 게 북방외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니까 중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는 게 붐이 일었대요. 나도 한국 가면은 그 돈을 갑자기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연변에 있는 조선민족들이 틈만 있으면 그냥 한국으로 올라 그러는 거. 그러니까 한국의 원양어선 선주들이 원양어선 안 탈라 그러니까 그래서 연변에 가가지고서 조선족들이 이렇게 30-40명씩 단위로 그 노동자로 그 원양어선에 태우려고 와가지고 그래서 한 30명 단위로 원양어선에 태워가지고 한 1년 배 태우고 거기에 인건비는 연변에 있는 가족한테 주고 그런데 그런 원양어선 탄 데서 선상반란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선장이나 이런 사람 3명을 살해하고 산 사건이 되는 게 있어요, 기억에. 그래가지고 해양경찰이 가서 그걸 납포해가지고 부산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선장을 죽이고 그런 그 조선족 반란자들을 다 사형을 시키려고 그랬을 때요. 그때 무명으로 있던 문재인 변호사가 그때는 뭐 정치하기 전이죠. 그 부산에서 자청해가지고 변호를 했답니다. 예. 그 배 안에서 선장님이 노예보다 더하게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못 견뎌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
거 그래서 살려서 보내야 되지 않냐 이 사람들을 우리. 그래서 그 자임에서 났던 변호사가 문재인 변호사인데 그때 13명인가를 변호해가지고 살렸는데 20명인가 그런데 절반이 연변에 와 있던 평양 시민이고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서 이제 추방을 시키는데 그 전날 문재인 변호사가 문재인 변호사가 와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서 부산시장에서 장을 봐주고 목욕을 시키고 쇼핑도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안 알려준 거야. 본인만 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동포 미워하지 말라고 제발. 예.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남쪽의 대통령이라고 내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대화하고 믿을만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눈이 벌겋게 들은 얘기를 직접 특사로 갔다 온 분한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정유 회장님 3월달에 우리 올림픽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 미팅에 가서 갔다 오자마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백악관에 와서 특사들이 다 대통령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누가 어떻게 따지기 전에 지금 한반도 평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가 되려 그러는 거는 이건 진짜 우리 민족에게 하늘이 주신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여러분 되게 저도 아주 주일마다 교회 꼭 나갑니다.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도 들었을 때가 있다라는 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니에요. 유태인도 정신을 못 차리는 저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해서 작년까지 전쟁 때문에 그랬는데 정상회담을 하고 탑다운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민족에게 특히 여러분 미국에 사는 한인들한테 역할을 주는 기회가 하늘이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손님 오신 분들한테 미국에서 저는요 연방 의원들 만나면요 진짜 생각해보라고서 코리안 아메리칸만큼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왜 전문가를 찾으면 코리안 아메리칸한테는 안 물어보고 다 다른 백인 학자들만 데려다가 이런저런 전략을 물어보냐고. 친정 평화를 원하는 건 제일 평화를 원하는 거는 북의 가족을 두고 분단이 된 것 때문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서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냐.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안 내줍니다. 이 지역의 민주당으로 또 트럼프 한반도 평화 정책에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조를 짜가지고 직접 참가해가지고요. 우리는 가족이 거기 있고 LA에 몇몇 분들이 LA 지역구에 있는 어느 연방의원님을 선거 직전에 펀드레이징 이벤트를 만들어서 오시게 해가지고요. 우리는 트럼프 정책을 서포트하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한테. 브렛 셔먼 의원한테 그랬어요. 브렛 셔먼 의원이 116회기 되면은 Foreign Affairs Committee에 아시안 패시픽 서브 커미티 체어가 됩니다. 그분한테 우리는 트럼프 정책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와 있는 사람 중에 북에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은 남북 가족 만나면 만나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사시는 북한 출신들은 가족이 있어도 못 만나잖아요. 미국 시민의 가족 문제 이건 하나는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분이 자기 동료 의원들 엔돌스 받아가지고 레터를 써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민주당 의원이 보냈어요.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 코리안 아메리칸들 가족 문제도 언급해달라고. 그 편지를 보냈어요. 왜 그거 보냈습니까? 왜 이전에는 없던 겁니까? 이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없었지. 지금은 했기 때문에. 시험 성적 올리려면 시험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모처럼 저녁 그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데 모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때에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실천하는 거냐. 여러분들 여기 두고 있는 자식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저는 그렇다고 봐요. 다른 에트닉들 보니까 다 자기 출신 국가들을 위해서 다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250만 이상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모처럼 한반도의 이런 분위기가 시작됐을 때 놓치지 말고서 여러분 같이 함께하는 일이에요. 내 가족, 내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열심히 하셨을 건데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입과 머리가 아니고요. 입과 머리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 했나 이거를 좀 실천하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거리도 남겨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너무 잘 대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and those were great remarks. Where'd you go? Terrific remarks, and I really love the idea to see more people getting involved in our government, in our politics, and our civics, and trying to influence th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way that we deal with things that are going 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 just really wanted to say thank you. There's so many people in this room who got involved in my recent campaign and my recent efforts, and I know many of you came up tonight to congratulate me, but honestly, this was it was an effort amongst everyone, and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his room who helped me retain my seat this year in the Pennsylvania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for you and work on your behalf on the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your community up in Harrisburg, our state capital. So thank you all so much for having me. I certainly appreciate it.